네, 안녕하세요. 예,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손승현입니다. 사실 이전에 이제 그 고려대학교 재학생 학생이 그죠? 그 잠깐만 이름을 아까 제가 봤는데 김성진. 네네 해줘서 제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 약간 그런 부담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은 제가 공유하고 있는 화면은 네. 사실 처음에 제가 이 서울대학교 팀에서 조영진 학생을 통해서 그 작년에 이와 같은 연구를 한다라는 네, 이메일을 받고 어,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조영진 학생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제가 거절을 하지 못하고 이거를 사실 해준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게 벌써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이라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팔로우업은 하지는 못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는 제가 이제 연구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수업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올해 처음 이 수업을 이제 줌으로 제가 수업을 하게 됐는데 아까 신현기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수업을 처음 하는 그 과정 자체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제 수업에는 장애를 가진 학생은 없지만 어쨌든 이제 학생들이 혹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 있다고 할 때에 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좀 애답테이션 혹은 뭐 어커머데이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서울대에서 이제 발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채팅이 너무 빨리 올라가거나 이래서 이제 그 반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출석이나 학생들의 이제 학습을 그 점검하는 방법으로 채팅을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인데 이거를 이제 아까 그런 예를 들으면서 만약에 제가 가르치는 수업에서 이제 시각장애 학생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잘 고려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그 발표할 때 마지막에 이제 논의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 예를 들어서 채팅이 이제 시각장애 학생이고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안은 아무래도 이제 그보다는 대안을 찾거나 예를 들어서 채팅과 함께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방법들을 좀 고려해야겠다. 네, 그런 이제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조윤진 학생을 통해서 이 관련해서 이제 좀 제안을 할 때에는 처음에는 이제 시청각장애 학생 이렇게 갖고 물론 이제 점이 중간에 있긴 했지만 사실 이제 처음에 제가 안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시각장애 학생과 청각장애 학생을 그냥 이제 이렇게 약간 통으로 네, 근데 이제 이전 토론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청각장애 학생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그런 틀들을 잘 반영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이 매뉴얼을 만들고 또 이게 저는 이제 그 서울대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들었고 이게 이제 협회까지 간 거는 몰랐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이제 토론을 부탁을 하셨을 때는 이거 뭐 이렇게까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그 이렇게 청년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를 보고 굉장히 좀 감명 깊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대학교 2학년 때 당시에 되게 파격적이긴 했는데 LG에서 LG였나? 하여튼 제일기획 그 근처에서 이제 그 LG가 대학생한테 공모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그 거기에 이제 그 공모전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했던 주제가 그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애인 고용 그 저기 촉진 공단에도 찾아다니고 막 약간 뭐 외국 사례 막 이런 거 해서 이렇게 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뭐 지원을 받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특히나 제가 마지막 토론의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렇게 그냥 혹시 시간이 없을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실질적인 제안이나 팁이나 이런 것들은 앞서서 말씀을 많이 시각장애 학생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께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 또 제 뒤에 손지영 교수님께서 또 UDL과 관련해서 또 많이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데 제가 사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이 연구를 하신 그 서울대 학생분들에게 이제 제가 논의로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약간 그런 거예요. 이 연구자와 이 진로, 커리어, 이번 프로젝트가 사실 이 프로젝트 자체의 지속성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지만 이제 이게 앞으로의 이 커리어에 어떠한 식으로 이렇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교육학과에 있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특수교육학 개론이라는 수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특수교사가 되거나 뭐 특수교육과 관련된 그 업에 종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의 그런 테크놀로지의 발달들, 뭐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핫한 키워드들 그 안에는 사실 장애라는 어떤 스페셜 니즈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시야를 넓힐 수 있는 혹은 이게 어떤 커리어로 이렇게 잘 연결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뭐 논의 아닌 논의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논의 부분은 굉장히 좀 짧게 앞에서 발표해 주셨던 거를 중심으로 그냥 아주 짧게 그러니까 이렇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시각장애 혹은 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이제 저는 처음에 제가 가졌던 키워드의 질문은 코로나 시대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게 사실 이제 이전에 비대면이 아닌 대면일 때와 이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제 그리고 이게 뭐 UDL을 이제 이론적 배경으로 잡고 굉장히 좀 참고를 많이 하셨지만 사실 이게 얼만큼 이 학습권 내지는 교육권이라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현재의 코로나 시대의 등록금과 관련해서 우리의 교육권이 잘 보장되고 있지 않으니까 뭐 등록금 환불이라든지 혹은 학생들이 느끼는 그런 학습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 것들이 어디까지인가. 이제 그게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학습권의 그러니까 보장받기 어려움과 이제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가지는 이런 그 교육권과 인권 내지는 학습권의 보장이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도 더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제가 이후에 연구 방법론에서 사실은 얘기하고 싶은 분들이랑 조금 연결이 되는데 물론 이제 사실 그렇게 여러 대학의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인터뷰한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고 실질적인 제안을 주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본인도 얘기를 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게 이제 추후 연구나 이런 거를 위한 것이라면 실제로 그 수업을 처음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같이 듣는 학생 중에서 왜냐하면 어, 수업에 따라서 또 학생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되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얼만큼 더 이렇게 잘 알고 계신가 내지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얼마나 예측하고 계신가 내지는 뭐 교수님께서 이렇게 거의 이렇게 말을 주로 하는 수업인가 아니면 이렇게 활동을 하는 수업인가.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소그룹 활동을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소그룹을 선택을 해서 이제 들어가서 또 선택을 한 곳에서 소그룹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다양한 맥락 안에서 이제 좀 이루어진다면 사실 교수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이 그런 제언들을 저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학생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좀 이렇게 반응을 보셨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교수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시뮬레이션 가능한가 내지는 이와 유사한 어떤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어떠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보편적 학습 설계와 학습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접근이라고 보는데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는 실제로 이제 굉장히 좀 아주 구체적인 스페시픽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면이 있지만 이제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의 그 도움이 어떻게 빌트인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틀이나 전체적인 그런 그 학생들의 요구와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제가 좀 생각을 해 보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례와 관련해서는 사실 예, 고려대학교가 빠져서 네. 아까
제가 작년에 연구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그 위원은 2017년도에 제가 고대 간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비상사태였죠. 그래서 제가 위원회에 갔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아까 연대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쉐입 뭐였죠? 그 무슨 타이핑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때 위원회를 했을 때 원래는 이제 필기도우미를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가졌던 사례 회의에서 사례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대부분의 학생이 집에서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가 자기의 집으로 오는 거는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뭐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회의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 회의에서 조금 더 제안을 했던 거는 예를 들어서 그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어떤 음성 이렇게 읽어주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이제 자막 서비스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더 보편화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그게 사용하는 학생당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이제 그게 전체적인 학교의 학생들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수업을 같이 듣는 학생들의 요구를 같이 알아본다면 이거는 시각장애 학생만의 요구가 아닐 수 있겠구나. 내지는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만의 요구는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조금 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다른 장애 유형을 가진 학생들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 저희가 요즘에는 이제 장애 유형별 지원도 굉장히 어떤 구체적인 지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만 학습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특히 UDL을 우리가 설계를 할 때에는 학습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어려움들을 우리가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어려움들을 조금 더 잘 예측한다면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 결국은 이제 확대되고 이게 이렇게 배포가 가능하고 일반화가 되기 위해선 결국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게 왜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가능하고 어떻게 설득하고 누구를 설득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누구에게 혜택이 가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훨씬 더 이 연구들이 지속 가능하고 또 확장 가능한 형태로 배포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